추가 공사비인데요. 추가 공사비는 당연히 받기가 쉽지 않죠. 계약서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한다면 요건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추가 공사를 수행한 사실과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한 합의,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추가 공사 수행 사실은 뭐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서 보통 입증을 하고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겠죠. 그 추가 공사 수행과 추가 공사를 지급하는 거에 합의라는 거는 문서가 있으면 문서에 따라서 입증을 하는 거고 없으면 증인이든 이런 걸로 입증을 하겠죠. 간접적인 사실들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요건 사실 추가 공사 수행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계약상 공사인지 추가 공사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에 예를 들면 이게 뭐 10층짜리 건물이고 뭐 대략 어떻게 짓자라는 건 되어 있지만 이 문의 재질을 어떤 걸로 쓸지를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계약도 있고 정해놓지 않은 계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있는 계약 금액 뭐 100억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과연 시공사가 추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 100억이라는 예정된 금액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밝혀내야 돼요. 추가 공사 대상 및 범위는 소급 계약서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산출 내역서나 뭐 시방서 뭐 등등에 보면 어디까지는 업무 영역에 해당된다, 어떤 부분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세부화해 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계약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본 계약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5천억짜리 건설공사를 하는데 계약서를 2장을 썼더라고요. 평당 단가 600만 원, 연면적 몇 평, 곱하면 이거는 5천억, 그리고 안에 마감은 현대 힐스테이트 무슨 동에 있는 수준, 그게 다예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가 이거 좀 특화 설계를 하자, 바꾸자 했을 때 이게 과연 그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한 다툼이 엄청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도 제가 한 사건인데요. 이미 확정된 사건이니까 말씀드리면 광주에서 공사도급 계약서를 체결할 때 평당 단가 360만 원 곱하기 연면적에서 5천억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에 기본 설계 도면이라고 해서 아파트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신청하는데 그때 도면이 기본 도면이 들어가요. 좀 러프한 도면. 그냥 대략 평면도 이렇게 뭐 몇 평짜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평도면도 있는데 그 정도의 도면만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총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두 번째 보시면 계약서에는 각각의 합의에 의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 내용이 계약 시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계약 시 도면과 바뀌면 이걸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총액 계약이라고 했는데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시의 도면이라는 거는 엄청 엉성한 도면 하나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시공사가 그 계약 시 도면이랑 최종적으로 준공 도면은 아주 상세한 도면입니다. 그 사이에 바뀐 거를 다 비교해서 설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100억 원을 저공사에 청구를 한 거예요. 시공사에서는 이거는 기본 계약 시 도면과 나중에 설계 도면이 바뀐 경우고 이 설계가 바뀔 때 보통 설계가 변경되면 변경된 설계를 대사업 승인권자한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제출할 때 그 명의가 건축주가 명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인 입장에서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도면이 변경됐고 네가 도장 찍어서 합의까지 있으니까 이건 추가 공사비 대상이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했을 때 법원에서는 입찰 경과, 계약 경과나 이런 거 보면 한양 수자인 아파트 중에서 어떤 모델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걸로 보이니까 고기 정도에 해당되는 설계들은 바뀐 것도 전부 다 계약 범위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거를 벗어나는 바뀐 거는 돈을 줘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0억 중에서 7억 정도는 인정이 되고 93억 원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시 내용이 공사비에 대해서 총액으로 계약한 하급식 판례대에 많이 인용하고 있는 판시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추가 공사의 시행 및 추가 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추가된 공사가
당초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사도급 계약의 목적, 수급인 추가공사하게 된 경위, 약정된 도급 계약 내용과 추가된 내용, 물량계약서 산출에서 비교, 그런 비용의 비율 등을 종합해서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건에서는 단순히 서류상만으로 입증이 안 돼서 증인신문도 몇 차례 했었고요. 결국은 약속했던 거는 한양수자인 어디에 있는 모델 정도로 지어주기로 했던 거다라는 거를 특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좀 판단이 났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자체에 실제로 목적물의 범위와 수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느냐가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 공사 대금 채권 중에 이제 아까 요건 사실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공사 수행 사실과 추가 공사 약정 사실. 이 약정에 대한 판단 부분인데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뭔가 설계가 바뀌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 여건이 원래는 상하수도관이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이거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에 위치를 바꾼다든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공사가 설계 변경 요청서나 뭐 실정 보고서 이런 걸 가지고 도급인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급인이 변경된 대로 시공하세요라고 승인하는 공문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이거는 설계 변경 승인 땄으니까 이건 돈 주는 거야. 여기서 요건 사실로 얘기하는 추가 공사비에 합의가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추가 공사를 청구를 하자. 도급인 입장에서 내가 언제 돈 준다고 했어. 이거 바뀌는 것만 바꾸라고 했지. 이게 수급인인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이게 1억씩 드는 거였으면 나는 바꾸라고 하지도 않았어 라고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야, 합의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느냐인데 그냥 원칙적으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추가 공사 바뀐다는 거에 대한 합의 플러스 그 바뀐 거와 부분에 돈을 준다는 합의 이것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가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돈까지 준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문제인 거고요. 명시적인 합의가 있진 않았어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걸 간접 사실로 잘 주장 입증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게 제일 추가공사 소송에서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들은 결국 이 부분에서 단칼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잘 입증을 하고 소명을 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돈 주기로 합의된 거야 이렇게 보는 사례도 있고 다양한 것 같고 구체적인 사례를 뒤에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지금 고등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이고 확정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데 소송하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주장 입증을 해보면 되겠구나 참고를 하실 때 괜찮은 사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판시 내용 결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이 파란색을 보시면 원고가 시공사입니다. 원고가 시공자의 설계 변경 요청 및 이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이라는 요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계 변경도 있었어요. 그 변경 시공도 했는데 보통 승인할 때는 설계 변경 요청할 때 이거는 돈이 얼마 듭니다라고 보통 이렇게 상세 내역을 넣어서 견적을 내서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금액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승인을 하는데 그런 게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추가공사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 때문에 그랬느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공사계약 일반조건 16조에서 설계 변경을 위한 추가공사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설계 변경이 인정된다면 그 대금은 위 규정에 따라 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피고 사이에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필요하다. 물론 이게 대법원의 이런 입장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요. 계약서에 보통 보면 설계 변경 규정을 두고 어떤 경우에 설계를 변경한다. 그리고 설계 변경됐을 때 공사비는 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한다. 이런 규정들을 둡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계약서 체결할 때 설계가 바뀌면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금액을 뽑아가지고 돈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미리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되어 있으니까 그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설계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다 돈 주기로 했던 것도 사실상 합의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런 판시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한 것 같고 그 외에 밑에 이제 원고의 설계 변경 요청 아까 말씀드린 뒤에서 판시했던 그 설계 변경 요청과 승인이라는 거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그걸 얼마만큼 인쇄해 달라는 걸 전제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일단 여기에 설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요청이나 시공상세도 변경 요청, 피봇 또는 감리단의 설계 변경 지시, 작업 지시서 등의 공문들이 일단 공사 과정에서 계속 바뀝니다라고 보고하고 일단은 바뀐 대로 일단 시공하라는 공문들이 많이 존재했던 거예요. 돈 준다는 얘기는 없었고 건에서 1심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기 감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급인이 이제 공사하는 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법에서 일단은 감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된 게 있어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리를 선정해서 공사를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뭐 건설 사업 관리자라고 해서 별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관리하는 걸 전문가를 또 선정해서 시공사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감리단의 담당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되게 유리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고가 시공 과정에서 계약서에 요구되는 이런 필요한 상황이 돼서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보통은 바꿔주세요 하면 이거는 돈이 얼마 정도 더 들 겁니다라고 해서 써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공문 자체를 받지를 않아요. 그 반려라는 게 처음에는 공문을 이렇게 우편으로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들고 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서 오케이 하면 그러면 이제 전산에 올리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거기서부터 그걸 바꾼 거예요. 그거를 실제 감리단이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했더니 재판부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실제로. 원래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돈 달라고 하려면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에 돈 얼마 듭니다 써가지고 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아니면 깎아서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인데 돈은 더 드는 거 뻔히 알면서 공사는 일단 해. 그 대신 돈 드는 거는 일단은 가져오지 마. 이렇게 한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주기로 하면 합의가 있었던 걸 봐야 된다. 좀 평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과공사 등록 사건에서는 돈을 준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잘 입증하는지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 빨간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시공자가 설계를 그냥 막 내가 바꾸겠다고 요청해가지고 막 바꾸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공사 유형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주가 설계를 별도의 설계사를 설계했는데 이 설계가 너무너무 부실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엉성하게 해놓으니까 시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설계도서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거거든요.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 보시면 설계도서에 오류가 존재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원고가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 시공상세도 변경을 요청하였거나 피부에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을 하였다면 결국 피부 너희 책임 영역이고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돈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